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정연상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11주차 선행학습 강의 레진 온성과 확률리 및 매물제 제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진의 온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합과 온성은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중합은 단량체인 모노머와 다량체인 폴리머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온성은 섞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온성기에서 중합시켜 의체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사진이 클램프에 장착한 함을 온성기에 넣고 큐링하는 사진입니다. 방금 그림에서와 같이 열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의 레진이 전입된 함을 클램프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레진 온성기 수조에 넣고 가열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레진을 중합하는 동안 일어나는 물, 속도, 레진의 온도, 시간 변화 곡선인데요. 레진의 온도가 섭씨 70도가 되면서 중합이 시작되는데, 이때 반응열도 발생하여 온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치의 두꺼운 부위에는 중합 온도가 조절되지 않아 레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해서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레진의 온성 사이클입니다. 이것은 레진을 함 속에 전입한 후에는 습열이나 건열해서 중합을 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온성기에 수조에서 습식 온성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레진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그래프는 바람직한 온성법으로 추천되고 있는 온성 사이클입니다. 온성 방법으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습식 온성법과 건식 온성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 온성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일정 온도의 수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계류시켜 중합하는 방법으로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을 작업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에 따라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로 나눌 수가 있고, 고온 단시간 중합법은 최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장시간 중합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은 65에서 75도씨의 물에서 약 9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중합 시 일어나는 변형이 적고 적합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합 시간이 길고 단량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은 65에서 75도씨의 물속에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유지하여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유지하여 의치의 두꺼운 부위를 온성시키고 다시 100도씨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방법입니다.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이는 이유는 부대부와 같이 의치상의 두께가 얇은 부위의 중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시행되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건식 온성법입니다. 건식 온성법은 레진을 음영에 주입 후 물속에 담가 중합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건식 온성법은 레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온성 후 의치의 고병 변화가 적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건식원성법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진을 전입시키고 가압, 가열, 중압 과정을 동시에 하는 번연 원성기 및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식운송법에 사용되는 전용 함을 준비하고 습식온성법처럼 분리제를 함 내부에 도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석고로 1차 메모를 하고 석고가 경화되면 석고면에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그 다음 치은 형성 부위에 퍼티를 붙여 석고 매몰 시 발생되는 기포를 방지해주고 시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을 방지하고 석고 매몰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를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진 주입을 위한 주 스크루를 나비치에 부착을 하고 에어벤트 역할을 하는 보조 스크루를 나비치 후방에 부착하고 함의 후방에 있는 구멍과도 연결하여 줍니다. 이제 2단계 메모를 하는데요. 2단계 메모 시 석고의 면을 함과 수평되게 하지 않고 약간 위로 경사지게 형성해야 합니다. 레진을 주입하기 위해 스프로선의 조각도를 제거하고 콘을 형성해줍니다. 근데 석고면을 위로 경사지게 형성하는 이유는 레진 전입 시 압력판 밑에 부착된 실리콘 고무판이 석고 매물재의 콘 부위를 압박하여 레진 유닛이 옆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매물도 다 되면 웩스를 제거하고 모형과 인공치 주위의 웩스를 뜨거운 물로 워시하고 함을 다시 조립합니다. 함을 기기 열판 위에 위치시키고 실리콘 고무판이 부착된 압력판을 내려 함에 압력을 가하여 줍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레진 주입용 링을 놓고 한쪽 끝이 밀봉된 비닐봉지에 레진 분말과 액을 넣고 혼합 후에 레진이 껌처럼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링 내에 주입하여 줍니다. 레진 주입구인 플라스틱 뚜껑이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입구가 매물재 콘 부위에 밀착하도록 한 후 링 내에 레진을 넣고 원반을 덮고 그 압력을 가하여 레진을 주역 내로 주입시켜줍니다. 이때 함의 후방 부위에 위치한 에어벤트로 여분의 레진이 흘러나오는지 확인하고 전입 후 15분 동안 기다려 레진이 충분히 흘러 들어가고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 후에 함의 밑부위에 있는 열판의 온도를 60도로 하고 40분간 유지하여 레진을 중합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건식 온성법으로 레진 중합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기타 중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기타 중합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온성법과 광중합 온성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 온성법을 알아볼 건데요. 기존의 방법대로 마이크로 전용함에 매몰시킨 후 석고가 경화하면 왁스를 연화하여 한 덩어리로 제거하고 끓는 물로 X를 완전히 세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고면에 레진 분리제를 균일하게 도포 후 건조시킨 다음 레진의 액과 분말을 혼합하여 줍니다. 병상이 된 레진을 석고 주역 내로 전입하고 함을 조립할 때 플래스크로 압력을 가하고 전자레인지에 레진이 전입됩니다.
전입된 함을 넣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W에서 30분간 중압하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압을 할 때 중압 수축이라는 게 오는데, 중압 수축은 과연 뭘까요? 중압 수축이란 모노머와 폴리머의 중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 중압 시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큐링 등을 통해 팽창을 주어 보상하게 되죠. 그리고 위치상의 기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하거나 병상 이전의 전입, 내진액과 분말의 혼합 비율의 부정확이거나 불균일한 병상 전입 압력의 부족, 마지막으로 수분의 혼입 등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제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온성 및 중압을 마쳤으면 함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레진 열중압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함을 온성기로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시켜줍니다. 함 속에서 섞고 매물재를 분리하고 다음은 매물재를 중압 위치와 모형에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함분리라는 게 충격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데요. 함에 대한 약간의 충격으로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섞고 매물재가 분리되면 위치상이나 인공체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너무 바닥에 대고 함을 바닥에 대고 치는 게 아니라 손에 올려놓고 살살 톡톡 때리면서 분리시켜 주어야 위치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속 테두리를 약하게 두드리면 잘 빠지겠죠? 이렇게 함 분리기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이젝터입니다. 먼저 함 뚜껑을 석고 칼이나 끝을 상함과 뚜껑 사이에 홈에 넣고 비틀어 뚜껑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을 뒤집어 상함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하함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에 잠금 나사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의 홈을 맞춰 놓고 분리기의 나사를 잠급니다. 끝을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넣고 뒤집어진 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함을 주면 쉽게 함과 섞고 매물재 부분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 양을 확인하고 이때 1mm 내외에서 뗀다면 매몰의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거의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다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석고 매물재를 제거해 주는데요. 석고 가위랑 기공용 톱, 석고 칼, 기공용 가위를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먼저 석고 가위나 석고 칼을 이용하여 3차 매몰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냅니다. 다음 상악의 경우 인공 치열을 중심으로 석고 매물재가 설측과 협선축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준성 위치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석고 칼을 넣고 비틀거나 석고 가위로 세기형 힘을 가하면 협선축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됩니다.
이때 톱 사용 시 의치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상하 구개부는 석고 매물재 부위와 의치상 부위 사이에 석고 칼이나 가위를 넣고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공치 설축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물재를 분할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하악의 경우는 석고 매물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힘에도 의치와 모형이 쉽게 파절되기 때문입니다. 구치부 설측의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쐐기 형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악에서와 같습니다. A번처럼 1차 매물 부위는 모형의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물재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여 이렇게 쉽게 분리한 것이고요. B는 교합기의 재부착을 위해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줍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동봉과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절취 유동봉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양을 확인하고 간격량을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진의 원성, 한분리 및 매물재 제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